네, 어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위한 광복절 특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여러 대기업 회장님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 전 청와대 특감 반원, 특별감찰 반원이고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인데 강서 전이죠. 한 100일쯤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죠. 비밀 누설입니다. 예,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으면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그러면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났죠. 네. 근데 한 석 달 남짓 지난 다음에 사면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참 나쁘다. 양 변호사님 아직 소개도 안 했습니다. 네. 요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님께 조민 씨 기소까지 포함을 해서 몇 가지 사법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음이 급하시죠?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이고요. 당시 이제 조국 그때 이제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아시다시피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폭로한다면서 16건 가량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5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봤던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폭로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개인적인 비위 문제로 검찰에서도 중징계를 받을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네. 청와대 인사청탁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폭로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중에 5개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게 개인적인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직업상 공적인 업무상 맡고 있는 것에 관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가 됐었는데 유죄 판결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서 이 특별 사면이 되는 거죠. 광복절 특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김태호 씨는 전부터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문재인 검찰이 나를 기소했다. 그다음에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국이 유죄면 김태호는 무죄인 것이 정의다. 나는 공익제보자다.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재판소는 그래서 인민재판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김태호 씨 공익제보자 맞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자라서 사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면의 이유가. 사면의 이유를 그렇게 들은 경우를 저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사면은 법적 판단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법 위에 있는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고 제한돼야 된다고도 얘기하는 건데 가장 쉽게 명분으로 드는 게 이제 국민통합 같은 걸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공익제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법적 판단이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법원의 판결하고 배치가 됩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아까 16건 중에서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네.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부 사실을 들어서 본인의 추정을 거기에 덧붙여서 마치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제보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네요.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위한 검찰 내부에서 중징계를 받을지도 몰랐던 상황이라는 거죠.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 즉 검찰 내부에서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그 사안을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법원의 판결에서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거는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당시의 감찰 무마 부분을 들어서 나는 공익신고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비밀에 해당하는 거고 게다가 그걸 폭로하게 된 폭로라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만 그것도 법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량 언론에 제보. 그러니까 침소봉대했다는 거죠. 예. 부풀려서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예. 공익제보자가 신고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사면심사위원회는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이분을 사면을 그게 했어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면심사위원회는 법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 판단 이상의 것들이 있냐 그런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을 그냥 뒤집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보란 듯이. 예,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100일 법치주의하고도 만에. 맞지가 않는 거죠. 차라리 국민통합을 갖다 붙이기는 뭐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다른 정치인들도 자 보통은 정치인들 사면을 할 때 협치를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사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야를 골고루 이렇게 같이 사면을 합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냐와는 다른 측면에서 다르더라도 국민들은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태호만 딱 집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거꾸로 사실 김태우의 폭로를 계기로 해서 당시 민정수석 전 장관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오히려 끌어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거꾸로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 마침 또 조민 씨 기소도 네. 이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되게 웃겨지는 게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기소하고 처벌받도록 한 게 문재인 검찰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 기소했던 검찰이 어떤 분이죠? 김욱준 수원지검 형사 1부장. 이분은 2020년 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반발하다가 검찰을 떠난 분이세요. 윤 총장 왜 징계하는 거야? 하고서 검찰 옷 벗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김태우 씨를 기소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검찰에 있긴 했죠. 근데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 그다음에 인민재판 이렇게 얘기를 그러고 출마할 기세예요 지금 다시. 이거를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이게 김태우 씨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희한한 일이에요. 이런 네, 거는 네.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없을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보궐선거를 국가적으로 치르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출마를 할 수도 있게끔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아예 거론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전국에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일일이 중앙당에서 그걸 가지고 논평을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안이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쨌든 형식상 사면하고 복권까지 이루어지면 출마할 수 있는 거죠. 있죠. 법적 권리가 있는 네,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강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실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무공천 원칙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이 당은 후보를 내지 않되 강정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입당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냥 웃을게요, 저는. 아,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꼼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조민 씨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민 씨가 적용받고 있는 혐의는 그러니까 서울대 의전원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논란 많은 표창장을 비롯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데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아니면 유죄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그런 혐의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네. 혐의 자체는. 자,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왜 그 기소를 고민을 했다. 예. 검찰에서도. 근데 어떤 그 고민 끝에 왜 기소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민이라기보다요. 고민을 조국 전 장관 쪽에 던졌었죠. 사실 네. 이게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분들은 다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범인데 뭐 보통 통상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기소를 안 한다. 이거를 적용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해서 혼자만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양형이 올라가요. 양형이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정경심 교수는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양형이 상향 그래서 사유가 되죠. 양형 상향 사유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잖아요. 4년. 예. 그렇게 비춰보면 조민 씨는 기소를 안 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도 오히려 해당에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다루지 않았나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검찰이 조민 씨 기소할 것이냐를 기자가 물었을 때 조국 태도를 보겠다. 예, 전 장관이 태도를 보겠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 이걸 어떻게 태도를 봅니까?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입장문을 내긴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했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조민 씨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혐의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걸 내가 자백을 하면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민 씨가 그러니까 따님인 조민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사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조국 전 장관이 아니 딸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어떤 국민들에게 끼쳤던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과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법정에서 바꾸겠다,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조민 씨를 결국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머니에게는 양형의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같이 기소하지 않고 어머니만 먼저 정경심 예. 교수만 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그 기소 여부를 두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두 개 다 사실 어머니 쪽은 저는 그게 먹혔을 거라고 보는데 네. 틀림없이 불리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다라는 게 글쎄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일지. 이 뉴시스 유인선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기소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 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 뭡니까? 이 기사가 누구한테 취재를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재원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까 무릎 꿇고 반성하지 않았으니까 딸 기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기사대로라면 그게 기소권을 가지고 사실은 압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심재륜 전 검사라고 특수부 시조새 같은 분이 계세요. 거기 보면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 10결이라고 해서 칼로 찌르되 비틀지 마라. 칼 함부로 쓰지 마라. 반드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되게 오래전부터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사안은 조민 씨의 기소를 두고 검찰이 두 번을 써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고민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칼에는 눈이 없다. 그 칼이 언제 본인에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곁까지 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후배 검사들한테 남겨주고 간 건데 이거를 잘 지키고 있으시는지 염두에는 두고 계신지 정말 의문입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은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민 씨는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이게 근데 어디로 갈지 좀 봐야 될 조민 것 씨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으니까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꼭 짚어야 될 객관적인 부분이 일단 입시에 있어서 이 위조설이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부산대 의전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성적이 좋아서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의사로서도 국가고시를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위조 서류를 검찰이 주장한 대로 굳이 내야 했을까? 동기가 있을까요? 점수를 가지고 합격하는 건데 그럼 고의는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아마 따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사자 명예훼손이죠. 징역 6개월 네.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것도 검찰은 500만 원 구형을 했었습니다.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뭐 좀 저는 옮기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거를 근데 애초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안으로 기소를 했어요. 맞아요. 기소가 아니라 약식명령만 내라고 한 겁니다. 벌금 500만 원 내면 근데 끝나는 거예요. 법원이 봤었을 때는 이건 사안이 심각하다 싶어서 정식 재판을 해야겠다라고 법원이 재판을 넘겼고요. 법원이 재판을 넘겼지만 검찰은 여기서도 벌금만 구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벌금 구형 이유가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서 500만 원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법적으로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기소를 안 하는 법은 있지만 기소를 할 수 있는 시간 내인데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고 오래 피해 다니다가 잡히면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혀진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사실 징역 6개월 이건 이제 의원직 상실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금고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네.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렸어? 이 간단한 사안이 이상하잖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글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옮기진 않는다고 했지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진석 의원은 그렇게 주장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간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부부싸움 하다가 이런 일 벌어졌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수사할 것도 없어요. 뭘 SNS에 수사를 해요? 다 뻔히 나와 뭘 있어요. 수사를 해요? 예. 자, 그리고 6개월 선고를 했고요. 사실 법정 구속은 안 시킨 이유가 최근에 법원은 어떤 사안이 됐든지 법정 구속은 잘 안 시킵니다. 실형 선고를 하더라도 그만큼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인데 요즘 또 정치권에서는 꼭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거꾸로 더 많이 나오긴 하죠. 예. 정진석 의원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이 감정적으로 재판을 했다라고 해요.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것도 아까 이제 김태호 전 구청장하고 비슷한 인민재판이라고 했나요? 여론재판이라고 했나요? 인민재판. 예. 아니, 네. 어떻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섞였다는 것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에 네. 그렇게 쓰면서 이분이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 얘기는 이제 본인은 해명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해명을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배후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데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